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화 속도가 민선 6기 때보다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의 공약이었던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돼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5.18 계엄군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단체들은 가해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 기준에 재정 지원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출혈 경쟁이 우려됩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속도가 민선 7기 들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노동 관련 정책을 선도해 나가던 민선 6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첫 소식 남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 산하 출자 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기대가 컸습니다. 광주시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들이 속속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처지도 곧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다가도록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관도 인정을 해주고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서. 민선 6기 때는 광주시의 노동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끌 정도로 선도적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본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에 청소 미화와 주차를 하는 노동자 859명의 공무직 전환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야 할 56명이 전환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심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체에서도 좀 출자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이 본질적으로 좀 시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민선 6기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담했던 조직도 지금은 해체된 상황에서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하고 우리 광주시의 노동 현장하고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이 노동 행정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전문 부서라든가 인력이 없어요.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이 훨씬 앞서 있다고 반박합니다. 노동이사들도 도입이 돼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앞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끌었던 광주시가 도리어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 광주시가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용섭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인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민선 7기 들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백지화될 뻔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계획한 내년도 관련 예산은 불과 4천만 원. 7억 원이 예상되는 건립 비용이 아니라 세탁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인 겁니다. 이마저도 예산 심의 전 과정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건데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시점이 좀 늦게 제출됐다고 해서 아마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좀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봄 추경을 통해 예산 반영을 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연구 용역 시간을 감안하면 세탁소 건립은 빨라야 2020년부터나 가능합니다. 여전히 저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이런 것을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일하기 좋은 환경은 많이들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공단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은
기름때가 묻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가족 옷과 함께 세탁해 입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되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청년유니온이 어제 국민은행 광산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은행이 경비업을 외주화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이 은행에서 청원 경찰로 일하는 28살 청년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해야 했고 해고나 다름없는 수도권 발령을 받았다며 각 지점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먼지를 막아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전남도 대부분 지역의 농도 나쁨 수준, 영암은 84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건강에 더 해로운 만큼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호흡기 건강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현황 보시면 순천 80m, 곡성 130m, 구례는 120m가량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당시 가장 먼저 시민에게 총을 쏘았던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이 광주 MBC 취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놀랄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5.18 계엄군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지급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단체들은 가해 군인들의 유공자 자격과 예우를 즉각 박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이 지난달까지 지급받은 보상금과 연금은 모두 164억 2,300여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2억 2,4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반면 지난 1991년부터 최근까지 5.18 유공자 5,800여 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2,510억 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4,300여만 원입니다. 가해자인 계엄군들이 피해자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전상군경으로 분류된 한 계엄군은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해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 가운데 30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이 중에는 최초 발포자인 참호소령 등 책임자급인 장교 6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사망한 30명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요. 그다음에 73명 중에 장교급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걸로.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들이댄 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5.18 가해 군인들에 대한 훈포장과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를 철회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시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에 5.18 관련돼서 가해자로 된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거나 또 다른 여러 방식으로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하루빨리 신속히 조사해가지고. 하지만 현행 법안에서 5.18 가해 군인의 유공자 자격과 예우를 박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5.18 무력 진압에 참여한 데 따른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공적을 세우거나 순직 등으로 인정될 경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3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법이 있고요, 상훈법이 있고요, 국립묘지 안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 3개 법안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를 제기한 송갑석 의원은 5.18 가해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당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2차 소송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에 나선 가운데 광주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가 미쓰비시 계열사의 카메라를 경품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조차 우습게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미쓰비시 제품을 경품으로 내걸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조직위는 지난 10일부터 대회와 관련된 문제를 내고 정답자에게 미쓰비시 계열사인 니콘 콤팩트 카메라를 선물로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정공대 부지 선정 기준에 지자체의 재정 지원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정공대 부지 선정 기준 안에 토의지 매입 비용과 개교 이후 운영비 지원 등이 세부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공대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 지역 4개 자치구와 나주시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청룡영화제에서 광주 출신 감독들이 연출한 영화 신기록이 단편 영화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었죠. 신기록을 공동 연출한 허지은 감독이 최근 여성 체육인을 조명하는 책을 내서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허지은 감독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신기록으로 청룡영화상 수상하신 이후에 좀 더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특별히 더 이제 바빠졌다거나 하는 생활의 변화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제 연말이라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셔서 이제 지치지 않게 더 힘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책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달리는 여자들이라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스포츠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집인데요.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는 분야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제 삶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더라고요. 특히 광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인들, 여성 스포츠인들에 대해서는 더 찾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한 이야기가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 체육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야구 만화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인 소년이 야구를 통해서 성장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대체로 주변에서 그 소년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관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야구를 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표현을 되는 걸 보면서 항상 내가 이입을 하게 되는 거는 주인공이 남자 소년이었다 보니까 그 여성 스포츠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됐었고요. 책을 쓰면서 그럼 여성 체육인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어떤 거였나요? 한국에는 여성 프로야구가 없고 여자 프로야구가 없고 또 실업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과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대회를 나가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세운 목표와 그거를 이루기 위한 도전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제가 저희들의 어떤 독립영화의 현실 상황하고도 많은 동질감을 느껴서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책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식으로 출간을 하고 판매하는 책은 아니고요. 광주 독립영화관에도 이제 3권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오셔서 열람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감독으로서 앞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싶으신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10월에 촬영한 단편 영화가 있어서 그거를 일단 1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또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재미있으면서도 이렇게 윤리적이고 쉽게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잘 들리지 않던 목소리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정부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부산에는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열린 9개 비엔날레를 평가한 결과 부산과 광주, 대구 비엔날레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대표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는 최다 관람객을 모았지만 전시의 일관성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아 부산에 이어 2위로 밀렸습니다. 녹차밭으로 유명한 보성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차밭 비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매일 밤 흰눈이 내리는 겨울 왕국이란 주제로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안내해드리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오늘은 정수정 작가와 보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밭 비축제 올해 보성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네, 지난 14일부터 시작해서 2019년 1월 13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 차밭의 비축제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점등식을 시작으로 해서 31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마법의 성, 보성 차밭에서 겨울왕국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펼쳐지는데요. 이번 비축제는 색다른 볼거리와 함께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희망의 불빛으로 또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죠. 화려한 조명과 함께 레이저쇼도 함께 하고요. 여기에 또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눈사람도 함께 합니다. 네. 또 공주를 기다리는 호박마차도 멋있을 것 같죠. 이렇게 만송이 조명 꽃밭까지 함께 선택과 집중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비축제가 진행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20년 정도 된 축제잖아요.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점, 보완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축제장 잔디광장에 만송이 LED 착꽃이 아름답게 지금 한창 피어 있습니다. 이 축제가 추운 야외에서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에어돔 2개소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곳에선 추위를 녹이는 쉼터이면서 그리고 또 체험장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따스한 차와 함께 이곳에서 소망카드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빛체험도 함께 즐길 수가 있죠. 네, 지금 화면으로 차밭 비축제 현장에 잠시 나갔는데 거의 가수 콘서트장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이번 비축제에서 특별히 볼거리, 즐길거리들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겨울 왕국하면 이렇게 추위에 뚫고 피어난 이 아름다운 만송이 LED 착꽃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그리고 또 곳곳에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멋진 인생샷 또 남겨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사연을 이렇게 하는 이벤트도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또 행사장 건너편 보재 건물 외벽에는 그리고 또 새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이 또 아름답게 연출됐죠. 그렇군요. 이 축제장 바로 옆에는 한국차박물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박물관에서는 어떤 전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성차를 비롯해서 한국차의 다양한 정보도 이곳에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쁜 또 찻잔과 닭이 세트도 이곳에서 구매도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곳도 차 박물관 광장에서 디지털 차나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조명과 함께 멋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차밭과 건물, 공원에 어울리는 풍성한 경관들을 함께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매일 눈이 내리는 행사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추운 날이 되면 4시간 정도 그리고 또 따뜻한 날은 1시간 정도 이렇게 눈과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비축제와 함께 들르면 좋을 만한 곳도 추천해 주시죠. 네, 비축제를 즐기는 동안 몸이 좀 꽁꽁 얼었다면 이번에는 뜨끈하게 몸을 좀 녹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천면 지역 자원을 이용한 해수와 녹차를 이용한 율포 해수 녹차 센터입니다. 이곳 1층에는 카페 테라피
카페테리아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2층에는 남녀 해수 녹차탕을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3층에서는 테라피 체험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야외 노천탕이 아주 그만입니다. 여기에 또 조격탕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율포하면 주변에 해변이 멋지잖아요. 이 해변도 함께 즐기시고요. 그리고 또 그 수산물 위판장이 또 이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요새 싱싱한 또 해산물이라고 하면 이곳에 낙지가 지금 제철이라고 해요. 네.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낙지 비빔밥에 또 뜨끈한 또 연포탕까지 함께 한다면 적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향연과 함께하는 비축제와 함께하는 보성 녹차밭으로 여행은 좀 어떨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광주 광산구청 구금고 선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산 장학회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금고 심사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광산 장학회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돼 광산 장학회 사무실 등 두 곳에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복역하고 풀려난 뒤 또다시 친딸과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당시 8살 친딸과 10살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처제도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다른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2003년 출소한 뒤 다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9일로 잡혔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내년 1월 9일 오전 1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윤 전 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형사 12부 재판부는 이미 구속 기소된 사기 피고인 49살 김모 씨와 윤 전 시장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에게 준 돈의 공천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과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윤 전 시장 측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광주 지역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완료돼 누구나 마음껏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과 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증심사 등 관광지 34곳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모든 시내버스에도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벽지마을의 배차 간격이 긴 버스 노선 3곳에 대해 내년부터 각각 버스 1대씩 늘려 운행합니다. 해당 노선은 광산구 평동 동산마을을 운행하는 송정 96번, 하남동 장수마을을 다니는 인곡 89번, 북구 석곡동 석곡마을을 운행하는 석곡 87번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증차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노안면 6539 현해원 마을 주민들이 20만 9천 원, 6559 감정마을에서 7만 9천 원, 구정 2구 구축마을에서 13만 3천 원, 용산 1구 기룡마을에서 13만 8천 원, 용산 용돈마을에서 20만 9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화순군 도곡면 평리 주민들이 30만 원, 원화 2구 20만 원, 대곡 2구 20만 원, 신덕 1구 20만 원, 미곡 2구 16만 원, 보성군 조성면 조성초등학교 학생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성군 주식회사 정신전자 이규설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100만 원, 수산 1위 주민들이 6만 원, 화산 1리 11만 2천 원, 발산 1리 7만 8천 원, 발산 1리 7만 8천 원, 능성 1리 9만 6천 원, 사창 4리 6만 2천 원, 사창 5리 8만 2천 원, 생촌 1리 주민들이 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